자, 이제 69페이지 아래에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보도록 할게요. 둘 같은 말인데 우리 세무사회에서 보는 시험에서는 국고보조금이라고 쓰고 개정 과목을 K랩에서는 회계사회 시험에서는 스마트데이 쓰는데 거기에서는 정부보조금이라고 써요. 자, 그럼 이 국고보조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자, 얘는 먼저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와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로 둘로 나눠지게 될 건데,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얘를 경금 갚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쓸 거예요. 그럼 언제 갚아야 되냐? 그거에 따라서 뭐 장기, 단기가 나눠지게 되겠죠. 자, 근데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이때 계정 과목을 국고보조금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국고보조금으로. 근데 만약에 조건부 상환이 걸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공하면 갚고 실패하면 갚지 말라는 그런 형태의 조건부 상환이 걸린다면 일단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상환 의무가 면제를 받게 되면 그때 채무 면제 이익으로 전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환 의무가 있으면 조건부든 뭐든 일단 회계 처리는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장기 차입금으로 쓸 거예요. 국고보조금이니까 우리 상환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니까 보조금을 받고 하겠죠. 근데 상환 의무가 없으면 이때 국고보조금이라는 지금 보는 이 계정 과목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국고보조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쓰는 걸 가지고 분개를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 장치 1,000만 원짜리 구입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수령했다고 볼게요. 자, 기계 1,000만 원짜리 구입할 건데 국가가 500만 원을 지원해 준대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상환 의무가 없는 걸로 해서 5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 자, 첫 번째 자, 국고보조금을 수령을 해요. 자, 보통예금으로 국고보조금을 5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그럼 보통예금에 500만 원 들어오면 차변에 보통예금 잔액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에 500만 원을 이렇게 높여줬어요. 자, 그럼 지금 국고보조금을 500만 원 받았으니까 통장 잔액만큼 500만 원 높여줘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이 국고보조금 받은 게 우리 회사의 돈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돈인가요? 내 돈 아니죠. 그런데 장부의 차변에 이렇게 자산 증가로 처리를 해 놓으면 내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 돈만큼. 그럼 내 돈 아닌데 자산이 증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증가를 안 시킬까? 통장 잔액을 맞추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방법이 자산을 증가시켰죠. 예를 들어 보통 예금에 우리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500만 원 들어와서 1,500이 됐잖아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1,500이 있는데 500만 원은 내 거 아니야 라고 보여주면 돼요. 한마디로 차감 계정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이제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을 쓰고 이 국고보조금을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장부에는 보통 예금이 예를 들어 기존에 돈 받기 전에 1,000만 원 잔액이 있었는데 500만 원 늘리면 1,500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외부 이용자한테는 1,500인데 5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이지 내 돈 아니야 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예금의 장부가액은 기존에 있던 잔액이 1,000만 원으로 그대로 보이게 되겠죠. 차감 계정을 달면. 자, 이렇게 처리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기계장치를 구입을 해요. 한마디로 국고보조금을 사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계장치를 사면 차변에 이제 기계장치가 들어오고, 자, 기계장치는 1,00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이제 돈을 줄 건데 뭐 보통 예금이든 어떤 방식이든 돈을 지급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사용했어요. 사용했으면 이 국고보조금을 지워야 되겠죠. 썼으니까. 그럼 얘는 지금 보통 예금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지우려면 차변에 써줘야 될 거예요. 그럼 차변에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지워줄 거예요.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자, 이건 왜 차변에 썼는지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대서 차익이 안 맞네. 그럼 대변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기계장치가 1,000만 원이라고 장부에 적었죠. 이 앞에는 보통 예금 500만 원치가 내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기계장치가 500만 원치는 내게 아니고 국고보조금 받은 거죠. 이해가셨나요? 기계장치가 내 돈 500만 들어갔고 국고보조금 500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기계장치가 내 거는 500만 원치다.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500만 원은 내 거 아니다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대변에 또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국고보조금이라는 똑같은 글자인 계정 과목인데 얘 성격은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이제 국고보조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국고보조금이 이걸로 대체되는 거죠. 처음에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을 때는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이었다가 이제는 그 돈 써서 기계장치를 사니까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얘 바꿔준 거예요. 얘는 지우기 위해서 차변 광고고 다시 이제 얘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 원리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자,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한 문제에 한 점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인 매출 점표에 쓴다면 1,000만 원짜리 샀으니까 100만 원 부가가치세 대급금 붙고 뭐 1,100만 원 줬겠지.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메인 매출 점표의 아래쪽에 이렇게 쓸 건데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그냥 기계장치 산 것만 메인 매출 점표에 쓰고 아래 있는 이 차변의 국고보조금, 대변의 국고보조금 이 분계를 일반 점표에 그냥 쓰라 그래요. 똑같은 거잖아. 메인 매출 점표 아래도 일반 점표고 그냥 일반 점표도 일반 점표니까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우리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두 개를 분리시켜서 시키고 우리 시험에서는 분리해서 많이 써요. 근데 세무사의 시험은 하나의 점표로 처리하시오. 아예 대놓고 적어놔요. 그럼 메인 매출 점표에다가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회사 거는 당사건은 500만 원이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거는. 뭐 만약에 지원금 400 받았으면 우리 건 60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담한 돈이 얼마인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당사 부담분을 왜 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금액만 비용화 시킬 거예요. 비용화로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사 부담분은 500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 이제 이걸 감가상각을 한다고 볼게요. 감가상각. 자, 지금 산 게 뭐 예를 들어 1월 1일이라고 봤을 때 전제했을 때 12월 31일 날 감가상각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이 감가상각을 우리 그냥 정해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없다라고 봤을 때 잔존가액이 없다라고 봤을 때 자, 그럼 1년에 200만 원씩 다른다는 이야기죠. 그냥 1000만 원짜리 5년간 정해법으로 한다면 200만 원씩 다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분개를 하면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 기계장치니까 500번대에 200만 원이고 대변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이 되겠죠. 얘는 기계장치의 짝지로. 자, 이 분계 이해가셨나요? 일단 국고보증은 생각 안 하고 내 기계장치가 1000만 원짜리인데 5년간 정해법 한다면 200만 원이 감가상각비 되겠지. 자, 이 분계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근데 내가 부담한 건 얼마라 그랬죠? 500이잖아. 내가 부담한 돈만 가지고 감가상각한다면 우리는 1년에 100만 원만 비용해야 되죠. 한마디로 우리는 나머지 100만 원은 내가 부담하지 않은 거는 내가 비용화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돈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자, 대변에 우리 거 아닌 것만큼 취소해 줄 거예요. 대변에 감가상각비 100만 원만큼 얘를 다시 없애 줄 거예요. 지금 이 없앤 이 금액은 국고보조금 비율만큼 국고보조금의 비율만큼 취소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왜 이만큼인지 아시겠죠? 내가 부담한 것만 비용 처리할 거라서 국고보조금의 비율만큼 만약 40% 했으면 80만 원 줄였겠죠? 40% 받았었으면 그 비율만큼 취소했어요. 그럼 차변에는 뭐 쓰냐면 이제 이 국고보조금이라고 장부에 있는 얘 500만 원 있죠? 얘를 5년간 정해법으로 상각에서 없애주는 거예요. 얘가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차변에 국고보조금 100만 원 얘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인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장부에 기계장치는 1,000,000원이라고 적혀 있죠. 1,000,000원.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대로 200만원이죠. 얘는 5년간 하면 1,000만원에서 기계장치가 사라질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기계장치 차감 계정이 1,000만원 될 거니까 5년 5번 하면, 국고보조금 차감 계정으로 달려있던 애도 이렇게 5번 하면 얘가 사라지겠죠. 그죠? 또 우리가 비용 처리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죠? 200 했는데 100만원 취소했잖아. 그럼 우리는 100만원만씩 한 거죠. 100만원만. 그럼 5년간 하면 우리도 비용화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딱 맞아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물론 이렇게 두 개 안 써도 되고 여기 100만원이라고 그냥 쓰시고 얘 지워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은 분계예요. 같은 분계잖아. 차변 대변 같은 계정 과목이면 상계도 상관없어요. 사변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감가상각 누계액 다 적어놓고 우리 회사 부담분 국고보조금 비율로 해서 비용 처리하고 바로 처리하시는 분은 그냥 원리 정확하게 빨리 이해하신 분들이고, 그게 아닌 분들은 전부 다 써놓고선 국고보조금 비율만큼 취소한다고 쓰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분계를 할게요. 두 개 다 정답인데 시험에서 답은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답대로 그림이 있어야 내가 기분이 좋죠. 편하고. 근데 어떻게 하든 간에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줄 거니까, 그럼 이건 지금 제가 50%가 국고보조금 비율이니까 이만큼을 처리한 거예요. 자, 그럼 분계는 이렇게까지 보는데, 자, 우리가 취득했을 때의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죠? 취득했을 때의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였죠? 장부가격은 장부에 적혀 있는 얘 계정 과목에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하는 게 장부 가격이잖아요. 그럼 기계장치 1,000만원 적어놨는데 샀을 때 차감 계정 500이 붙었죠. 샀을 때부터 얘 장부 가격은 500만원이었어요. 500만원. 그럼 500만원인데 한 번 감가상각하면은 우리는 100만원만 우리가 부담했으니까 100만원만 비용 처리했죠. 그럼 장부 가격이 400이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한 번 감가상각하고 나서 장부가액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1,000만원에 얘는 400만원으로 줄었죠. 이제 얘 줄였으니까 400 남아있죠.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 있잖아. 그럼 차감 계정이 400하고 200이 남네. 그래서 400인 거니까, 죄송해요. 400하고 200이니까 600이죠. 그러니까 장부가격이 400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400이라고 하셔도 되고, 취득원가에 차감 계정이 400, 200 생겨서 600 있을 생기니까 400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내 부담금이 500이니까 500이었는데 상각을 100만원 해서 우리는 400이다라고 장부가액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장부가액 물어보면 그냥 간단하게 내가 부담한 거 얼마지? 500. 그럼 감가상각 빼면 얼마지? 한 번 빼면 400, 두 번 지나갔으면 300,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하는 게 장부가액 찾는 게 편해요. 그럼 장부가액은 그렇게 찾고, 만약에 이렇게 한 번 감가상각했는데 얘를 팔아요. 팔았을 때에 우리가 처분 이익이 나오는 건 장부가액보다 많이 받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이익이라고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장부가액을 얘도 같이 생각할 때에 얘가 차감 계정으로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순액으로 보셔도 될 거예요. 자, 이건 세무이급에 얘가 자주 등장하고 TAT 이급에도 자주 등장을 하니까, 자, 이 취득했을 때 거는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감가상각은 그냥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형식이니까 이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되 그래도 나오면 원리 이해하셨으면 별거 아니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다음 70페이지에 무형자산의 무상취득 및 교환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무상취득 말고 바로 교환을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산이 취득을 100만 원에 하고 감가상각이 60만 원 되었고 공정가액이 50만 원이고 B 자산은 취득가액이 12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70만 원이고 공정가액이 60만 원일 때 이 A 자산과 B 자산을 서로 교환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에 교재에서 자산 교환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환했던 거? 일단 그거 한번 생각을 하고 여기다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먼저 동종자산 교환을 보면 동종자산 교환은 우리가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요.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요.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취득자산의 가액을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을 했죠. 그죠?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쓴 이유는 손익을 발생 안 시키려고 썼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둘 다 자동차다라고 볼게요. 자동차. 자, 그럼 우리가 대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짜리를 지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자, 그럼 우리 거에 대해서 자, A가 우리 당사 거라고 보면 우리 거를 이렇게 지워주고 나서 이제 B 자산을 취득하는데 얘도 유산 업종에서 유산 용도로 사용하는 자산 그냥 우리 같은 계정 과목 받는다면 자, 제공한 자산이 우리 거죠. 자, 그럼 우리 거의 장부가액이 얼마죠? 우리 거의 장부금액 40만 원이죠. 그러면 얘 그냥 4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40만 원. 그럼 만약에 감가상각이 70만 원 되었으면 장부가액이 30이니까 차량 취득 가격은 30이라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손익이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장부가액을 쓰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종자산 교환을 보면 이종자산 교환은 손익이 발생하는데 얘는 취득자산의 가액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사용을 했죠. 공정가액. 이 이종자산 교환은 우리 걸 처분하고 취득한 게 동시 발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아예
처분하고 나서 그 돈으로 저 자산을 샀다라고 보는 거예요. 처분하고. 자, 그럼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주고 기계장치를 받는다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 건 지워야 되니까 A가 우리 거면 차량 운반구 100만 원을 지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계장치를 받았어요. 자, 그럼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만약 인지했다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은 얼마죠? 50만 원이죠. 그러면 50만 원이라고 써서 유용자산 처분이익이다라고 이렇게 금액이 10만 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분개가 된 건 지금 이 분개가 합쳐진 거예요. 자, 우리 걸 처분을 해볼게요. 우리 걸 현금 받고 처분을 하면 대변의 차량 운반구가 100만 원이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고 자, 우리 걸 판다면 얘를 판다면 지금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공정가액이 50이니까 50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50만 원을 돈을 받아서 그럼 우리는 장부가액 40만 원짜리 팔고 50만 원 받았으니까 유용자산 처분이익이 50만 원이다. 이렇게 1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 기계장치를 취득을 해요. 취득하는데 이거 팔고 받은 돈으로 기계장치를 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주고 이 돈을 주고 차변에 기계장치 50만 원짜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기계장치를 이렇게 받았다는 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주고 얘가 들어온 걸로 얘 두 개가 합쳐진 게 이분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왜 공정가치를 쓰는지 이해가시죠? 왜냐면 내 거 판다면 저 돈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받은 이 기계장치의 금액은 공정가치일 거다라고 쓴 거예요. 내 거 팔면 이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돈 대신 이걸 받은 거죠. 그게 지금 이종자산 교환인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이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금전의 대가를 준다고 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 사면서 상대방에게 20만 원을 지급했어요. 자, 20만 원을 이제 여기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전에 여기까지가 회계 1급 책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20만 원을 얘를 사면서 준 거예요. 20만 원을 더 준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20만 원을 더 줬다는 건 왜 20만 원을 더 줬을까요? 20만 원 더 준 이유가 뭘까? 20만 원을 더 줬다는 건 이 기계장치가 내 공정가액 50만 원보다 20만 원 더 비싼 거라는 거죠. 그 생각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겠나요? 자, 이쪽을 가지고 볼게요. 다시 50만 원 내가 받을 수 있죠. 그럼 50만 원만 주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갈 건데 20만 원 더 줬다는 건 얘가 70만 원짜리라는 거죠. 70만 원 줬다는 거죠. 내가 50만 원 받은 거에 20만 원 못해 70만 원 줬죠. 그러면 이 기계장치는 70만 원짜리라는 거잖아요. 이해갔나요? 그러면 이 기계장치는 내가 20만 원을 더 줬다면 이 기계장치는 70만 원짜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공정가액이야라고 공정가액 쓰시면 안 돼요. 금전의 대가가 있으면 공정가격에서 돈을 더 줬으면 그만큼 더 비싼 거기 때문에 돈 더 준 거고
돈을 거꾸로 받았으면 내 거 금액보다 공정가액보다 싼 거라서 내가 돈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 생각하면 되잖아. 20만 원 더 준 이유는 얘가 더 비싼 거라서. 만약에 내가 돈을 받았다면 남겼으면 돈 작게 준 거는 얘가 더 싼 거니까. 그럼 금전의 대가가 있든 없든 간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분기에 변화가 일어날 건 없죠. 돈 더 줬다 작게 줬다는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여기에 변화가 있을 리는 없죠. 내 거 팔면 10만 원 이익 나온다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얘는 변화가 일어날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무작정 이중자산 교환은 공정가액으로 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금전의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만큼 공정가액보다 돈 더 줬으면 공정가액보다 이만큼 더 비싼 거구나. 돈 받았으면 공정가액보다 싼 거구나. 그 생각만 좀 더 엎으시면 돼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이중자산 교환은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데, 이중자산 교환은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동종자산 교환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분계는 그냥 두고, 자, 동종자산 교환은 자, 첫 번째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 두 번째는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럼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에는, 중요한 경우보단, 자, 죄송해요. 중요하지 않는 경우부터 볼게요. 제가 순서 틀렸어요. 자,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어떻게든 제가 바꿔요. 그럼 내 거 대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짜리를 지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을 지워주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를 받는데, 자,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자산 교환으로 봐요. 자, 동종자산 교환으로 본다라는 건 장부가액을 쓴다라는 게 아니고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내가 현금으로 20만 원을 더 줬는데 얘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얘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얘를 60만 원으로 써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장부가액에 이 돈을 더해 줄 거란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는 이종자산 교환으로 볼 거예요.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는 이종자산 교환으로 볼 거예요. 한마디로 공정가액의 대가를 가감시킬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얘는 대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이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이고, 그리고 차량 운반구라고 썼는데 현금으로 20만 원을 더 줬으면 이종자산 교환 보겠다는 건 아래 제가 지웠던 우리 쟁여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보고 그런 대가만큼 돈 더 줬다는 건 공정가액에 얘가 더 비싼 거니까 70만 원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1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1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는 이걸 유의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래 적혀 있는 건 이종자산 교환이었죠. 이종자산 교환 때와 같은 분계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그냥 내 거 사고 팔았다고 내 거 팔고 샀다고 볼 거거든. 돈 더 주거나 받고. 그래서 자, 우리 이종자산 교환에서 금전의 대가가 있는 경우는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공정가액의 그 대가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동종자산 교환에서는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유의적이다 유의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 이걸 이 가치의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 안 난다의 그런 의사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새 자동차하고 오래된 기계장치 바꿨을 때의 가치의 차이가 애매하겠죠. 그런 경우에 그 가치 차이가 유의적인지 아닌지를 표현을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세무이급 때에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여기에 있는 금액 하나도 안 썼죠. 근데 미래 세무이급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 거 공정가액을 모를 때라든지 얘들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20% 이상 나면은 이거는 유의적인 차이라고 봐서 회계 처리하는 게 틀려요. 그럼 이제 점점 살을 붙여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거니까, 우리 회계일급 때는 제가 그냥 교환하는 거 인지하라고 했었고, 세무이급 때여서 금전의 대가를 넣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레벨로 만약에 가시는 분들은 이제 또 다른 조건을 여기에다가 더 섞을 거니까 여기까지를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 자산의 교환이었어요. 자, 다음 71페이지에 유형자산의 재평가라고 적혀 있네요. 유형자산의 평가는 원가 모형이 있고 재평가 모형이 있어요.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어요. 자, 원가 모형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감가상각 방법들이 있죠. 우리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걸로 해서 회계 처리하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원가 모형이에요. 먼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원가 모형인 거고, 재평가 모형이라는 건 얘는 기말 공정가액으로 우리가 자산가액을 인식하는 거예요. 변경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재평가 모형은, 원가 모형은 뭐 따로 말 안 해도 되겠죠. 앞에 감가상각 한 상태로 우리 앞에 했던 대로 그대로 두는 게 원가 모형인 거고, 이 재평가 모형은 장부가액의 얘를 기준으로 가지고 장부가액보다 상승분은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하락분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건데, 자, 그럼 얘가 서로 회복을 하게 될 때에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가지고 얘는 증가, 얘는 지우기 위해서 감소를 쓸 건데, 우리 기준 금액인 장부가액보다 상승해서
회복되는 거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이 우리 유형자산의 우리 재평가 무형이에요. 그래서 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 책에는 오버해서 유형자산을 가지고 유형자산 그 고정자산들 감가상각하는 자산으로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는 감가상각하는 자산으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감가상각 안 해도 되는 자산이 있죠. 토지를 가지고는 두 번 나왔어요. 토지는 취득한 금액이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쉬워요.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이 재평가 무형의 문제가 기말에 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적으니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제가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X1년도 1월 1일 날 취득을 하는데 1,000원에 샀어요. 자, 토지예요. 그럼 이 토지의 금액인 1,000원이 기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장부가 얘는 안 변하니까. 그래서 얘 좀 쉬워요. 자, 그럼 1,000원인데 자, 들어서 X1년도 12월 31일 날 봤더니 이 토지의 금액이 1,200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럼 1,200원으로 상승하면 재평가 모형을 쓴다면 이 토지의 금액을 1,200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0원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 200원을 높여줄 거고, 그리고 대변에 재평가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재평가 차익. 자, 이 재평가 차익은 다른 계정 과목으로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자, 우리 재평가 잉여금 본 적 있나요? 있죠? 기억을 하고 있어. 어디서 봤어? 그렇지, 자본할 때. 우리 자본할 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하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하고 옆에 재평가 잉여금하고 그다음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라든지 이런 거 쓰면서 우리 이제 책 바꾸면 한 개 더 볼 거예요 했던 애가 쟤예요. 얘는 자본인 300번대의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수익 비용이 아니에요. 자, 그랬다가 이제 X2년도 12월 31일 날 얘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1,000원으로 내려왔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금액이 이렇게 내려왔죠. 자, 내려오면 토지 1,200원으로 올려뒀던 걸 다시 1,000원으로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토지 200원을 내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차변에는 차손이 아니고 지금 토지는 하나인데 오르고 내렸다 말하면 혼자 바보짓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올랐던 거 얘를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재평가 차익을 지워줄 거예요. 그냥. 그럼 내장부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미실현 보유 손익으로 있던 거 과거에 올랐지만 진짜 안 일어났는데 진짜 일어나기 전에 내렸으니까 얘 지우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왜 재평가 차익이 차변 왔는지 이해가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X3년도 12월 31일 날 봤더니 얘가 7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얘 가격이 700원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내장부에는 1,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1,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얘를 우리 이제 700원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300원을 내려줄 거예요. 그럼 대변에 토지 300원이라고 내리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기준 생각해야 되냐면 얘 장부가액인 얘가 기준금액이에요. 얘보다 지금 내려갔죠. 그럼 이때는 재평가 손실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우리 장부가액보다 내려간 부분은 영업 외 수익 비용 처리할 거고, 장부 금액보다 높은 부분은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으로 자본의 증가와 내리면 자본의 감소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랬다가 얘가 다시 가격을 X4년도 12월 31일 날 얘가 회복을 하게 되면 다시 1,000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를 높여줘야 되겠죠. 차변의 토지 300원 높이고, 대변의 재평가 이익이다 300원. 그럼 얘는 영업 외 수익이 될 거예요. 영업 외 수익이. 자, 그래서 올랐다고 자본 쓰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준이 1,000원이에요. 이 1,000원 아래에서 노는 거는 장부 금액 있죠? 아래 노는 거는 영업 외 비용 회복해도 영업 외 수익. 그럼 이 1,000원보다 위에서 노는 거는 우리는 자본인 재평가 차익 증가시키고 내리면 재평가 손실 내려주고, 재평가 차익 감소시켜주고, 위에는 자본으로 300번대로 지금 얘 300번대를 증가 감소시킨 거죠. 그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재평가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재평가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재평가 치면 계정 과목 3개 있어요. 재평가 차익, 재평가 이익, 재평가 손실. 이렇게 3개만 있을 거예요. 자, 시험에서는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렵다 뭐다 했을 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2번 나왔다라고 했죠. 한 번은 이거 나왔고, 이거 한 번은 이거 나왔어요. 이거 얼마에 사왔는데 그 해에 사왔는데 참고에 내린 거 한 번은 오른 거. 그러면 우리는 사온 것보다 오르면 자본이라고 하고 내리면 손실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안 냈을 건데.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얘 2개 든다고 한 게 X년도 12월 31일 날 얘가 1,200원으로 자, 여기다 쓸게요.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토지 200원, 대변에 재평가 차익 200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건 바로 이 앞에 한 거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얘가 2001 X2년도 12월 31일 날 얘가 700원으로 금액이 하락했다고 볼게요. 그럼 1200원에서 700원으로 하락했으면 500원 내렸죠. 그러면 대변에 토지 500원을 내려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 금액은 1,000원이죠. 그러면 1,000원까지 내려오는 1,200원에서 1,000원까지 내려오는 재평가 차익을 먼저 우선 상기해 주고, 나머지 300원은 재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 금액이라고 잡고 있는 거예요. 얘 위에는 자본, 아래는 영업의 비용 수익. 느낌 조금 오시나요? 조금 오시나요? 그럼 만약에 이거 하나만 그럼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다 이해간다는 표정 주셨으니까 X3년도 12월 31일 날 봤더니 얘가 1,100원이에요. 그럼 700원인데 1,100원이면 토지를 400원 더 높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토지 400원을 높여주는데 700원에서 1,000원까지 가는 거는 재평가
이익이라는 영업외 수익을 쓰고 1,000원보다 올라간 100원 있죠? 100원은 재평가 차익 100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왜 기준금액이 장부가액이다라고 찌르면서 위에는 자본, 아래는 영업외 수입 비용이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한 개념 조금 느낌 오시나요? 그럼 정말 이 기준이라는 걸 잘 잡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는 쉽다고 말한 거고 감가상각하는 자산인 고정자산은 어려운 이유가 얘가 매년 감가상각하면 가치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걸로는 우리한테 나올 일은 절대 없어요. 그거는 중급 회계집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우리 회계 원리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얘 기준만 잘 잡고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잘 푸실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유형자산의 재평가였어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아래 손상 보고 무형자산 넘어갈게요. 쉬었다 합시다.